제가 스포츠카를 빌려가지고서는 미국 횡단을 비슷하게 하고 있었을 때 600km를 가는 동안 주유소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짠, 짠, 짜잔. 안녕하세요. 네이버 웹툰 닥터인 닥터 육아일기를 연재하고 있는 연재했던 웹툰 작가 닥터베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육아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좀 질문 몇 가지 준비해봤고요. 크게 하면은 뭐 육아데디냐 육아맘이냐 그리고 뭐 새로운 시작 두 가지 토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이제 학사를 받고 그 에너지 자원 처리라고 하는 그 석유 석탄 관련한 연구실에서 박사 학위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원 입학할 때 아내랑 결혼을 했고 박사 5년 차 정도, 한 박사 3년 차 정도까지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가족 계획을 세우고 하면서 뭔가 되게 이게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게 정말 그렇게 심플한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한번 직접 키워봐야겠다 결심을 하고서는 박사 5년 차에 육아 휴학을 했어요. 5년 차예요? 네. 지금 뭔가 이런 right now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연구실을 박차고 나와서 3년 동안을 키웠거든요. 3년 동안 키우면서 참 다양한 일들을 겪었고 트램폴린에서 놀다가 나이 생각 안 하고 공중 2회전을 뛰었다가 네, 경추가 골절돼가지고 몇 달 누워있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누워있는 동안 되게 다시 일어나면 하고 싶은 일 이런 거 정리를 했고 다행히 회복이 돼서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박사 학위 마치고 웹툰 작가로 길을 선회를 해서 네이버 웹툰 작가가 됐습니다. 네이버 웹툰 작가가 되고 나서 제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 좀 제가 2019년 7월에 네이버에서 연락을 받고 웹툰 작가가 됐거든요. 그냥 웹툰 작가 이제 네네. 9월에 하기로 이제 딱 하고서는 이제 뭔가 됐다 이랬는데 그 뒤로 막 너무 막 여기저기 아프고 몸이 무겁고 막 그래서 역시 후유증이 오는구나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점점 오히려 막 되게 안 좋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하루는 막 설사랑 구토랑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대로 뭔가 정말 이렇게 호축해지는 거 아닐까 싶어서 응급실에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장염 같기는 한데 다른 게 너무 이상한 결과가 많으니까 환자분 뭐 시간 되시고 부담되지 않으시면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셔라. 갑자기 저보고 림프종 4기라는 거예요. 진단서를 보내니까 보험사에서 정말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보험금이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구나. 암 진단을 받고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작품 활동을 했죠. 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작년 11월 중순에 이제 완결을 했어요. 그런 이상한 우여곡절을 지나온 웹툰 작가 닥터베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이제 약간 5권 마지막쯤 갔을 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서야 뭔가 제 상태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좀 이렇게 진지하게 설명을 해줬고 지금은 이제 6권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그 어떤 공포 같은 게 새겨지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박사의 경력을 이제 중단하실 때 그 사자 교수님의 반응이 사실 조금 전 진짜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거기서야 뭐 그동안 했던 거 정리해서 학위 논문만 쓰면 되는데 그때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 교수님이 약간 여기까지 와서 그만두는 거 이건 진짜 아니다. 뭐 약간 원래도 약간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 타입이었나. 저희 와이프 표현에 따르면은 미친 사람 중에 제일 정상이거나 정상인 사람 중에 제일 미친 사람이라고. 네. 그 끝에 계시는 거군요. 네, 대충 그 경계선 언저리에 있는 거죠. 저희 와이프가 진짜 극대노였던 사건이 몇 개가 있는데 저희 둘이 미국 여행을 갔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고속도로 이렇게 이어진 거니까 여기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마을 같은 건 없어도 휴게소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기름을 넣으면 되겠지 이러고서는 제가 스포츠카를 빌려가지고서는 미국 횡단을 비슷하게 하고 있었는데 600km를 가는 동안 주유소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한 70마일 이때부터는 진짜 에어컨도 끄고 네. 근데 땀이 안 나요. 사막에서 에어컨을 껐는데 너무 긴장하니까 땀이 안 나요. 저희 와이프도 되게 놀라운 게 차에 있는 동안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말을 하는 게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 같으니까 오케이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자. 거기까지가 네 목숨이야. 약간 그런 느낌. 이게 시동은 걸려있는데 이게 엑셀이 반응이 없는 그러고서는 주유소에 제가 정말 그 상태 관성으로 정말 들어갔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주유소에 고장 써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와이프가 그래서 그때는 뭐 큰 소리 들어도 어쩔 수 없죠 뭐. 네. 한번 이제 빡 하고 나서 이제 방법을 좀 찾아보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가족 계획 단계에서 갑자기
그럼 내가 애를 볼게. 아, 네. 이러셨던 이유가. 일단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박사학위를 해야 되고 그럼요. 아내는 네. 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아, 우리 집에는 애를 키울 있지. 사람이 없구나. 네. 뭔가 그냥 아이를 가지자 이런 것도 이게 둘 다 30대가 되고 하니까 아내도 이제 뭐 35살 넘어가면은 35세가 넘어가면은 뭐 의학적으로. 위험군이라고 하고 뭐 이런 네. 걸 아니까 맞아요. 오케이 뭐 그렇지 가질 거면 지금쯤이지 약간 그런 느낌. 아이가 생겼을 때 네. 초기 유산을 겪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내도 되게 충격을 받았었고 저도 약간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만큼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뭐 두 번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두 번째 기회가 온다면 내가 직접 아이를 키워보고 싶다. 그렇게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고 아내도 뭔가 그러면은 자기도 좀 더 안심이 될 것 같다. 다시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둘이 그런 방향을 결정을 하고 새로운 2차 가족 계획을 세우게 됐거든요. 네, 다행히 이제 레서가 건강하게 태어나줬고 이제 저는 약속대로 집에 남아서 아이를 봤죠. 저 아이를 키우는 일 자체가 진짜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다 그런 생각은 잘 안 드는데 뭐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하면 한 3시간 뭐 책이라도 정말 빨리 읽어도 1시간 뭐 그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좀 그거를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 사람한테는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얘가 낮잠을 30분 잘지 1시간 잘지 이런 거를 가늠할 수도 없고 뭔가 나도 그 시간 사이에 좀 휴식을 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글을 쓰려고 하는데 막 안 써지다가 아 이제 좀 써지려고 하는데 걔가 이제 깨고 하면은 맞아요. 진짜 한 2배 3배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김 빠짐. 네. 전업데디로서 하셨을 때, 전 전업까지는 아니었으니까 네. 했을 때 좋았던 점 어떤 거 있으셨어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몸뚱아리가 튼튼하다는 거였고요. 이게 애들이 태어나면 3kg 정도 되잖아요. 3.3kg 뭐 한 3.5kg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1년만 지나면 10kg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10kg짜리를 지고 이렇게 다니거나 뭐 안고 다니는 게 보통 체력의 여성분한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래서 유아차가 있긴 있지만 유아차를 이렇게 실제 밀고 다녀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길이 프렌들리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진짜. 뭔가 막 이렇게 인도 턱 이렇게 있고 막 중간중간 막 이빨 빠진 데 있어서 막 털컥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귀찮으니까 그냥 아기띠 메고서는 업고 다녔거든요. 업고 저는 등산도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되게 기분 전환도 되고 좀 이동의 스트레스 이런 게 훨씬 적어서 아 뭔가 체력이 좋으니까 약간 이런 게 장점이 좋구나. 있긴 하죠. 되게, 그렇죠, 되게 맞아요. 막 애 업고 산 올라가서 막 야호 하고 내려오고 사진으로 보고서는 아빠는 나를 업고 산에 갔어. 여기 뭐야?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일 안 좋았던 점은 대화 상대가 없어요. 맘카페나 이런 쪽들 뭐 지역 모임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남성은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맞아요.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아빠들 육아 카페가 그 당시에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글 리젠이 별로 많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글이 그렇게 안 나와. 뭐 몇몇 분들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눈팅족이고 이래서 그리고 막 지역 소모임 이런 걸 하기에는 규모 자체가 막 경기도에 한 명, 서울에 한 3명 뭐 이런 식이라 그렇게 좀 활발한 교류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공원 이제 오프라인을 노리면 정기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맞아요. 그냥 진짜 맞아요. 네, 뭐 나와 정기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뭐 주말에 한 번 이런 식이지 뭔가 뭐 매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잘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엄마들은 사실 가가지고 이제 몇 개월이에요 이러면 바로 이제 배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불쑥 가가지고 몇 개월이에요 막 이러면서 말 걸면 아주 이상한 상황이 아주 이상한 돼버려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근데 남자들끼리 좀 대면 하거든요. 그리고 남자들 가가지고 몇 개월이요 이러면은 그리고 막 이제 아기 키우는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런 거 잘 몰라서 이런 느낌이라 완전 전업이 아니니까 네. 그러신 거죠. 그래서 맞아요. 감히 이제 주식 이야기, 부동산, 자동차, 뭐 게임, 뭐 이런 이야기만 하게 되고 맞아요.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최근 저의 그런 상황과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니면 뭐 당장 뭐 이유식 이런 네, 것도 이유식 이야기해야 잘 되는데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좀 해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사람이랑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지를 몰랐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막 사람이랑 말을 하고 싶다. 막. 그래서 오히려 저희 와이프 친구들이 전업주부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같이 막 하면서 막 저희 와이프는 딴 데 가 있고 저랑 그 친구랑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럼요. 맞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다시 선택권이 전업데디 아니면 다시 박사 이렇게 한다면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의 기억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박사 마무리를 하고
이제 쉴 것 같고 저는 지금 아이랑 되게 잘 지내요. 되게 평화로워요. 그냥 규칙이 있고 서로 그걸 지키고 되게 평화롭거든요. 근데 그런 생활이 내가 만약에 육아를 안 했으면 내가 레스토랑 그만큼의 시간을 보내고 얘의 어떤 눈높이와 이런 거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생활이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저는 다시 해도 제가 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다시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돌아간다면 하겠다는 거지. 맞아요. 네, 막 맞벌이랑 외벌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원래 두 명이 근무를 하다가 네. 일을 하다가 일을 유지하느냐 네. 혹은 둘 중에 일을 하나를 경력 단절을 하느냐. 아, 네. 사실 지금 한 최근 몇 년이 제가 아이를 키웠을 때보다 더 정말 그런 경력을 이어나가기가 더 최악인 상황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 상황이랑 이런 것 때문에 막 어린이집이 그렇죠. 갑자기 맞아요. 막 긴급 휴원 이런 거를 하고 정말 이렇게 정부 시책 따라서도 정말 오락가락했지만 아니 월요일에 휴원하는 게 금요일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예상이 안 되는 네. 불확실성이 진짜 커졌죠. 뭐 다른 반에 부모님 중에서 확진 판정 받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긴급 방역이 결정됐습니다 이래버리면은 아 이거 도저히 이거는 병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그냥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차라리 어린이집은 상황이 나아요. 지금은 초등학교 가면 12시 반 아니면 1시 반에 끝나요. 그래서 방과 후 돌봄 교실 이런 게 있긴 있는데 경쟁률이 세요. 아니면은 정말 애혼자 학원 뺑뺑이를 돌아야 돼요. 그리고 하다못해 저희도 이제 뭔가 상황이 정말 안 되면 도움이나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의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맞벌이를 한다고 해서 뭐 주 7일 도우미를 쓰는 게 뭐 여유롭고 이제 뭔가 그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택이냐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만큼의 비용과 그만큼의 목소리를 냈을 때도 이게 해결이 될 수 없는 일인가 생각해 보면 아니 당연히 여보가 애를 집에서 키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안전하게 되게 꼼꼼하게 아이를 봐준 덕분에 나는 오늘도 되게 안심하고 일을 하고 왔고 내일도 되게 나가서 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 당신이 있어서 되게 안심이고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해주는 한마디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를 키우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네, 저도 사실 뭔가 되게 아내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간절하잖아요. 네, 한 사람이 시간은- 왔다. 어, 뭔가 말을 맞아. 하자. 뭐 약간 도움도 그쵸, 받고 나도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야지만 조금만 틀어도 마찰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시간들을 조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내는 퇴근을 하면 적어도 샤워하고 나와서 머리 말리는 시간만큼의 자유 시간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서로 좀 타협을 해서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하니까 좀 상황이 낫더라고요. 아 그래, 당신 그동안 되게 열심히 했고 당신 아이 보는 동안 그렇게 많이 정말 당신 시간을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고 되게 약속을 잘 지켰어요. 네이버 웹툰 작가가 된다는 게 너무 확률적으로 낮은 일이니까 거기다 올인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무리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좀 조율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뭔가 나를 위한 시간을 써야 이 게이지가 채워진 타입의 맞아. 인간이 있고 감정 게이지 같은 게 있어서 사랑의 표현이나 이런 거를 받고 뭔가 감사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 게이지가 채워져서 힘을 내는 타입의 인간들이 이 사람이 있는데 남편들 중에서는 좀 솔로인 게이지가 필요한 맞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네, 동굴에 좀 처박혀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남편들 중에는 뭐 여보 사랑해, 뭐 여보 고마워 이런 이야기보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신경 안 쓸 테니까 어디 친구들이랑 가서 뭐 술을 먹고 죽든 뭐 맞아. 집에를 뭐 들어오지 말든 뭐 신경 안 쓸 테니까 알아서 해. 뭐 당신 저쪽 가서 혼자 놀아. 이거를 기다리는 남편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여성분들 중에서는 되게 뭐가 우리 가족 다 같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행복하고 뭐가 막 뭐 여보 고맙고 여보 사랑하고 막 여보 최고고 뭐 이제 그런 어떤 립 서비스와 이런 것들에 되게 목말라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남편들도 되게 포커스가 다른 게 막 게임기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아내가 큰맘 먹고 사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분들은 선물을 해줄 때 바라는 거는 되게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를 더 사랑해주고 그래서 가족에게 더 충실하고 이런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걸 원하는데 게임기를 사줬더니 게임만 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재밌어. 그래서 그래서 막 밤새도록 해가지고 오늘 출근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어. 아내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아내가 가방 해주고 가방을 사줘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거 잘 닦아가지고 장롱에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샀으면 들고 나가야지. 들고 나가지도 않는 걸 뭐하러 샀어? 막 이러면 이제 아내는 막 이거 동창회용이라고 이렇게 하면 아니 그거 무슨 쓸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자기가 맞아요, 빠질 맞아요. 때까지 들고 댕겨야지 그래서 막 뽕을 안 뽑는다고 되게 화를 내거든요. 그거를 서로 좀 다르구나 이거를 아는 것만으로 조금 맞아요. 다른 네. 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네. 육아하는 아빠로 지내다가 그런 웹툰 작가로 활동하시거나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했을 때 어렵다고 느끼신 점이 있으세요? 가장 최악으로 힘들었던 게 박사학위 돌아갔을 때 첫 학기였어요. 이제 아이도 어린이집에 딱 보내고 뭐 적응했다 싶어서 이제 저는 교수님 저 진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아이도 어린이집 간 게 처음이니까 막 처음에 이제 그 감기부터 시작해서 뭐 중이염, 수족구, 다시 맞아요. 네, 열감기, 목감기 막 이렇게 아이도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소아과 아무리 빨리 이렇게 소아과가 9시 돼야 열잖아요. 9시에 이제 근데 간다고 해도 이제 거기 줄 서가지고 이제 막 하고 번호표 뭐 하고 진료 보고 약 타가지고 어쩌고 하면 이제 거의 10시 가까이 되고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니까 당시 제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이제 내일 오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자꾸 틀어지니까 어떤 저에 대한 신뢰 같은 게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어린이집에서는 애가 열이 다시 올라서요 막 이런 연락이 오고 하니까 뭐랄까 정말 양립할 수 없는 문제인가라는 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자, 나도 뭐 얼른 복귀를 해야지 그 마음만 맞아. 없어서 그 일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금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원래 그림을 좀 그리셨나요? 제가 딱히 미술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없거든요. 척추골절이 됐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누워 있는 동안 저는 또 그때도 약간 이 상태로 뭔가 할 수 있는 걸 써야 된다 이런 마음에 그때 그림 공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인생에서. 그래서 이제 물리 만화를 그렸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네, 댓글이 제로. 댓글이 하나라도 달리면 다음 편까진 그려야지 했는데 연계여가지고 제가 4개월을 그렸어요. 그래도 그거를.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제가 지금 차기작이 과학 라노벨이에요. 나노벨이요? 라이트 노벨이라고 해서 막 라이트. 일러스트 이런 거 들어가 있는 네네네. 되게 좀 텍스트 적은 라이트 노벨. 네, 가벼운 소설 같은 게 있거든요. 저 지금 그거 쓰고 있는데 제가 물리 만화가 망해가지고 그걸 내려놨단 말이에요. 이제 이건 내가 진짜 무리수를 던졌구나. 약간 정말 수요가 없는 짓을 내가 했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한 출판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작가님 저희가 얼마 전에 수학 라노벨을 내놨거든요. 근데 그게 막 땡땡만부가 팔렸어요. 그래서 이게 공들의 히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기작으로 과학 라노벨을 기획하고 있는데 마땅한 작가님 이상으로 떠오르는 분이 안 계셔서 내가 안 되는 짓을 해서 망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수학 라노벨은 떴다고 하니까 내가 못해서 망한 것 같잖아요. 이거 오기가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학 라노벨 막 쓰고 있어요 지금. 잘 돼야 될 텐데. 발레를 하시고 있으시잖아요. 네. 발레를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잖아요. 웹툰을 그리고 있으면 자세가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디스크가 오더라고요.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필라테스 뭐 이런 걸 검색을 했는데 거리가 좀 애매했고 그런데 마침 집에서 정말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발레학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정말 이렇게 바른 자세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그럼요. 네 이게 네. 치유제 그런 걸 좀 하거든요. 꽤 그래서 이거 한번 한 달만 좀 시험 삼아 해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취향에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의외로 되게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뭐 요즘 발레 하고 있어요. 그럼 발레 한번 보여주세요. 막 하면은 막 이제 막 이런 거 막 보여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희 팬 만나면은 막 저 혼자 하기도 합니다. 막 점프 뛰고 막 이러면서 막 취향에 맞다 이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 여쭤봤고 발레 보여주세요. 짠 짜잔 따란. 네. 진짜 빡센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저도 진짜 박사 마지막 학기 이런 거는 저한테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고 레슨한테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끝내면 다음 학기 다시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시간을 내가 6개월을 더 해야 된다 생각하면 애한테도 정말 못할 짓이고 저도 정말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공부 이런 것도 진짜 뭐 힘들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에 정말 이거 정말 2번은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하고 치워야지. 진짜 오히려 그 정도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했을 때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건 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차라리 본인이 납득이 돼요. 근데 미묘하게 뭐가 남아있으면 이거 그때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거 안 하고 이거 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면 사람이 미련이 남아서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내 걸 쏟아내는 것까지가 나거든요. 2022년 목표가 있으세요? 지금 쓰고 있는 라노벨을 마무리하고 다시 네이버 웹툰에 복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요. 좀 제 몸을 좀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바디 프로필 막 이런 거 찍을지도 몰라요. 네. 화보집이 나오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농담이고요. 네. 뭐 제가 궁금한 것도 정말 많이 여쭤봤고요. 오늘 와주신 닥터베렌 감사합니다. 아,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안다님이 아까 오셨더라고요. 아, 우리 남편 화이팅. 아, 화이팅. 네. 사랑합니다. 딸랑딸랑. 네. 사랑합니다. 아, 네. 네, 사랑합니다. 네.